네, 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기자가 뽑은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의 유설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해주실 소식이 있죠? 네, 지금은 바로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더 인터뷰가 따뜻한 커피가 걸린 깜짝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예. 저희 진행자 이름이죠. 영수로 이행시 예.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2차 특검법 새해 첫 국회 본회의 상정입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지금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천하람 의원이 하고 있어요? 밤새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특검법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주도로 상정이 된 법안이고요. 예. 2차 특검법이 기존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의혹까지 포함해 모두 17가지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는데요. 우리 군이 무장헬기로 NLL 인근을 위협 비행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라든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또 계엄 직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한규 전 법제처장 등이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을 했다는 의혹 등 불법 계엄 이후에 추가 계엄을 모의한 혐의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간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거나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또 김 여사가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다뤄지게 되고요. 또 김 여사가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하게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17가지 네. 수사 의혹을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히겠죠. 근데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서 최장 170일까지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원은 특검보가 5명, 특검 파견 검사는 15명이고요. 특별수사관이 100명,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해서 최대 251명 규모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54억 3,100만 원 가량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차 특검 계속 반대해온 국민의힘 개혁신당 지금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천하람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금도 밤을 새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오후 3시 넘어서 시작을 예. 했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밤새. 예. 자, 지금 야당은 이게 2차 특검의 진실 규명이 아니라 6월 지방선거 맞춘 선거용 특검이다 이런 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야당이 법안 처리에 맞서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한 건데요. 예.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에서 한 발언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특검이라는 이 특별한 칼을 이미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하는 데만 쓸 수는 없다. 예.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3탕의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공천 특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에 돌입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가 그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원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를 하면서 어제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는데요. 어제 장 대표가 본회의에 앞서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규탄 대회를 열고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가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블랙폰을 열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부터 청와대에 계신 분까지 이런저런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이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지나면 네. 민주당이
사실상 종결할 수 있도록 네. 지금 법안이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종결 표결할 수 있게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제적 의원이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이후에 법력권 주도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네, 두 번째 뉴스는 한동훈 제명 일단 보류한 장동혁입니다. 예,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 제명 의결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시간을 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재심 기간까지는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재심 청구 기한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니까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죠.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을 청구할 생각 없다고 이미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냐. 그 윤리위에다가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6일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제명 결정을 좀 보류한 배경은 뭘까요? 네,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두고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이를 좀 우선 진정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어제 최고위 개최 직전에 장 대표와 면담을 하면서 제명 의결을 좀 보류하고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윤리위 결정에 대한 의원총회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이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권영진 의원이 제명은 철회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제명과 단죄로 몰아가는 건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 역시 지금은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은 곧 우리 당의 공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절차적 정당성을 좀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추후 제명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소명 기회를 일단 주면서 절차적인 문제를 없애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법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것을 놓고서 당내에서는 어떤 반응들 나오나요? 네. 사실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말에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법 이거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해서 당내에서 인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대여 투쟁을 강화하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면 전환용 아니냐? 네. 해석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네, 세 번째 뉴스는 미국의 초유의 외환 구두 개입입니다. 그렇네요.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 환율에 개입을 했어요. 예.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지난 12일에 베선트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났는데요. 당시에 이 베선트 장관이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 즉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또 외환 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미국 재무부가 보도자료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상 미국 재무장관이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는 주로 상대 국가가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 하락을 유도할 때 나오는 그런 경고 차원의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한국의 환율 방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버세트 장관 발언 직후에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7.8원이 내려서 1,469.7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선트 장관 발언 이후에 1,462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다시 올랐어요. 근데 이게 달러를 싸게 사려는 이제 매수세가 쏟아지면서 결국 이 1,469.7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 버서트 장관이 환율 방어를 지원하는 이런 발언을 내놓은 배경을 어떻게들 보고 있어요? 네, 어제 정부 백브리핑에 따르면 예.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외환시장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면 대미 투자 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 아, 그런 실리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그런 그렇죠. 발언이었다는 거네요. 네. 예. 자, 우리 정부가 미국의 구두 개입을 요청을 한 건 아니겠죠? 예, 그렇진 예, 않고요. 예. 어제 백브리핑에서 미국 측에 구두 개입을 요청했냐 이런 취재진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 정부는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한미 간의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대미 투자 이행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니까 네. 미국에서는 또 그런 취지를 듣고서 이런 말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그 이창용 청재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네.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총재가 환율이 뛴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요. 먼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같은 대외 요인이 4분의 3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 4분의 1 정도가 내국인의 해외 투자 같은 국내 요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총재가 올해 1월에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이 지난해 10월, 11월과 유사하거나 더 큰 폭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환율로 금리를 잡으려면 한 번에 2, 3%포인트씩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5차례 연속 동결이에요. 네. 이게 금리가 워낙 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눈여겨볼 뉴스는 뭡니까? 네, 프랜차이즈 본사 악습에 철퇴 내린 대법원입니다. 아, 예. 가맹점주 94명이 본사 상대 소송 냈는데 예. 승소했죠. 예, 맞습니다. 이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총 수입의 6%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이와 별개로 계약서에 없는 차액 가맹금을 거뒀다면서 215억 원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낸 건데 예. 여기서 이제 승소를 한 거죠. 이 차액 가맹금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원재료나 부재료를 시장가보다 더 비싸게 공급을 하면서 생기는 차익을 뜻하는데요. 예. 대법원이 이 차액 가맹금이 부당 이득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국내 통상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게 로열티보다 차액 가맹금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좀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일단 가맹점주들에게는 희소식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치킨 업계 경우를 보면은요. 예.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 비율이 거의 8%에 달한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 때문에 지금 BHC나 교촌 치킨 같은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서 맘스터치, 버거킹 등 모두 20개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이 차액 가맹금 반환해달라 이렇게 소송이 나선 상태인데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런 유사 소송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이 아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이 차액 가맹금처럼 좀 불투명한 거래 구조를 없애고 본사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좀 투명하게 드러나는 로열티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장사도 안 되고 정말 힘든데 네. 본사가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뜯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교촌치킨, BHC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들도 승소했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경향신문의 유설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